국세청에서 발표한 세금 없이 증여와 상속하는 방법,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K씨는 그간 챙겼던 경조사 때문인지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축의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결혼할 때 보태준 것이 없었던 K씨는 이 5천만 원을 모두 주택 구입으로 인한 대출을 갚으라고 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의금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속과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으로 고액의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구입해주는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통상적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사회 통념을 넘어선 수준의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마다 경제 수준과 소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까지는 증여가 아니고 이 금액이 넘으면 증여다라고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축의금이 누구에게 들어온 것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들어온 축의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주, 즉 부모님께 들어온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갚으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증여세 관련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님한테 들어온 축의금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받은 용돈을 말 그대로 용돈으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용돈 등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돼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영어 유치원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처럼 부모, 자녀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차용에 대한 이자는 4.6%이고 1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을 쓸 때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두 번째,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할 것. 이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차용증 내역을 관리하며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차용증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번째,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부모님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면 추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설정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했어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금을 납부해왔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자녀로 같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부모가 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대출을 자녀의 대출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했다고 보는데요. 만약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하고 이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몰라서 세금 내는 일 없게 오늘 영상은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